쫙 투입을 해서 이 시경의 역할이 시경들이 경찰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무슨 뭐 스카이나 장재호가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하면 길을 엽니다. 모세 기적을 만들어요. 이렇게 되면 시경이 길을 쫙 열어요. 아니 쫙 열어서 신호 통제까지 하고 쫙 열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장재호나 스카이가 뭐 플라이나 이런 친구들이 화장실 가서 은가나 소변을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경찰이에요. 중국에서. 그러면 똥이나 오줌을 싸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여기 옆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똥이나 오줌을 싸고 나오면 다시 모세 기적이 다시 닫힙니다. 그 정도 다시 게임해. 이 국가 공권력이 네. 그런 의전에 필요한 인력이랑 그런 일을 한다는 거는 네. 최소한 장관 이상급의 사람이 왔을 때도 그렇게 하는데 급은 그 정도 급인데 일단 사람들이 워낙 모이니까 인원 투입은 더 많이 되는 거야. 그 무슨 장재호 생일 파티 때 뭐 케이크 초 그 끄는데 장충체육관보다 더 큰데 사람들 그냥 으아 이러고 있더만. 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신이에요 신 거기서. 네. 아 그때 스카이 선수 팬클럽 숫자가 대륙이니까 아마 숫자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터무니없는 숫자일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가 그게 몇 명이었지? 이성덕도 언급해 줍시다. 이성덕 그 개소주는 됐고요. 예. 개소주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개소주 얘기는 제가 이제 나중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이제 나중에 BJ 얘기는 해볼까요? 아프리카 BJ 뭐 이제 게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1000만 단위로 기억을 해요. 팬클럽 숫자가. 근데 중국이라서 놀랍지가 않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터무니없는 숫자죠. 뭐 1000만? 그랬어요. 팬클럽 숫자가. 그러니까 임요한의 드랍십이다와 비교를 해봐도 뭐 요한이 형도 아니정말 제가 뭐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크신 분이지만 장재호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워스리판이 쫄아들었고 그리고 중국의 소식을 우리가 잘 접할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리고 이거는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 마누엘 쉔카이젠 있잖아요. 네. 그 그룹이라고 하죠. 마누엘 쉔카이젠 선수가 지금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을 했는데 그 미스 싱가포르 출신의 여러분 오락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여성분과 결혼을 했는데 그 카산드라라는 친구인데 네. 검색해 보시면 알 거예요. 카산드라. 원래 이중원의 여자친구였었다가 그 전에 내용은 이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카산드라는 이중원의 여자친구였다가 옮겨 탑니다. 그룹이로. 카산드라가 이 얘기를 듣진 않을 거니까 옮겨 타면서 그 워크래프트 그 프로게이머를 포함한 다른 근데 카드 유저들이 색드립 한번 쳐도 돼요?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 됩니다. 색드립 안 되고요. 유저들이 잘 나가는 우크 유저에게 들러붙는 무슨 뭐 꽃뱀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나돌았었던 카산드라긴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어쨌든 워크래프트 3 1부 이야기는 여기까지. 자 다음. 색드립 치면 안 돼요? 안 돼요. 좀 수위 약한데. 안 돼요. PD 권한으로 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약한 건데. 나중에 일단 쳐봐요 그러면. 그리고 우리 풀방 됐어요. 네, 늘렸어요. 여러분 시청률이 좋네요. 쳐봐. 나 갑자기 듣고 싶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이중원 씨가 네. 그러면 다른 이야기로 한번 빗대서 얘기해 볼게요. 왜냐면 이중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올해 장윤정 씨가 결혼 발표를 했는데요. 그 인터넷에서 제가 재미있는 사진을 봤어요. 노홍철이 웃고 있는 사진인데 제가 여기까지 하면 안 되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다. 데이플라이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일 수 있으니까. 자 워스리. 워스리가 이제 얼어붙은 왕자 프로든스론이죠. 프로든스론이 영상 뭐 재밌는 거 없나요? 볼만한 거? 석시딩 뉴 파더 뭐 이런 거는 볼만하죠. 석시딩 뉴 파더. 요건 봐야 되겠다. 추천 어떻게? 여러분 우측 하단에 추천 질차 좀 해주시면은 저희가 뭐 연장을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방송. 네. 오늘 시청자 지금 800명 넘어가고 있어요. 저희가 석시딩 뉴 파더 이야기는 추천 질차 많이 해주세요. 추천 질차. 자 합시다 형들. 한 번에 딱 하고 빡 하고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 누워가지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 빡. 한번 제가 한번 받을게요 제가. 마우스 커서가 어디 있어? 자. 2,923개. 3,000개는 일단은 찍고 뭘 넘어가도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내 방송도 이렇게 잘 찍었으면 좋겠다.
내 방송은요 막 300, 사람 막 300명 있을 때 3,000개 한번 찍어 하죠. 3,000개 가죠. 네, 3,000개. 2,900 형들 네, 많이들 하시고요. 즐겨찾기도 한번 하시고.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이제 와우로 넘어가죠. 이따 워크래프트와 이어서 할 얘기들도 많이 있으니까 워3랑. 네. 네. 와우는 일단 제가 잘했어요. 그리고 제가 와우 도전했어요. 제가 와우에다가 결제한 계정 비용이 250만 원입니다. 자 일단 뭐 저를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2007년, 8년, 9년에 아프리카 대상 있었으면 제가 받았을 겁니다. 예, 방송 키면은 아프리카에서 그럼 말하면 안 돼. 웬만한 지금 역캠방의 레전드셨던 뭐 사슴 윤댕님 제 밑이었습니다. 네, 방송 키면은 그냥 1등이었습니다. 네, 추천이나 이런 걸 안 받아가지고 랭킹은 2등밖에 못 갔는데. 네. 일단 뭐 저에 대해서 아셔야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제가 최초 챔피언이고요. 전승 우승. 용계도 우승 못한 예선 탈락했던 용계, 네. 뭐 카게, 뭐 최민수 다 그냥 제 밑입니다. 예. 다 지고 나서 그냥 공식 전적에서 제가 진 적이 없어요, 제가. 일단 뭐 그랬고요. 네. 네. 자 이제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노잘난 채는 뭐 여기까지 하고. 저 잘난 척 아직 시작도 안 했지만 여기까지. 시작도 안 했지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현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는 일단 정식 버전이고 역시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그 전에는 오래 만들었어요. 뭐 베타와 알파 버전이 있었는데 네. 정말 쓰레기 같은 정말 개 쓰레기 같은 진짜 말 그대로 워크래프트 어드벤처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어울릴 정도로 네. 그냥 쓰레기 같은 그런 게임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네. 네. 그래픽조차도 아예 달랐어요. 그렇죠. 예. 와우 트레일러 영상. 와우가 이 리치킹 영상 때가 최고였는데. 그죠? 네. 아제로스 대륙. 워3가 이제 드디어 MMORPG로. 원래 이제 워크래프트 1에서의 가지고 있었던 스토리대로라면은 그냥 아제로스 대륙만 그때는 어느 정도 이제 부각이 되어 있었는데 네. 이제 워크래프트 2로 넘어오고 오크와 뭐 나이트엘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종족들이 나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대륙을 여러 가지를 이제 슬슬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을 했죠. 와우는 그냥 드워프 사냥꾼인가요? 네. 와우는 현존하는 MMORPG가 따라갈 수 없는 모든 걸 만들었어요. 물론 MMORPG는 그전에도 훌륭한 게임들이 많았지만 네. 여러 게임들의 장점들을 다 녹여냈고 그리고 와우만이 할 수 있었던 PVP와 PVE에 완성된 그리고 PVE. 네, 레이드. 네. 제가 레이드 때문에 와우를 제일 오래 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요. 워크래프트가 정말로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또 포인트라고 한다면 역시나 스토리. 이게 워크래프트 3의 포전스러운 제가 기억하기로는 50년 후로 기억하거든요. 네. 50년 후의 스토리이기 때문에 사실상 리치킹까지의 어떤 확장팩까지 생각을 해놓은 어떤 베이스라인을 전부 다 넣어놨어요. 네. 확장팩이 나올 때마다 감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토리 때문에 이 게임에 대한 브랜드를 신뢰하고 궁금해하고 하고 싶어 할 정도의 그거를 워크래프트 1, 2 때부터 잘 닦아 나갔죠. 그렇죠. 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워크래프트 3 이후에 모든 패키지, 모든 출시 작품을 한정판으로 다 질러가지고 네. 2개씩 사가지고 하나는 밀봉, 하나는 개봉해가지고 내가 쓸 거. 컬렉터의 기본이라고 볼 수 있죠. 원래는 3개인데 개씹덕. 네. 3개까지 가기는 그때는 제가 수입이 없었기 때문에 왜냐면 프리미엄부터 더 되팔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도 있어요. 재테크까지. 네. 자, 이거는 워크래프트 1의 영상인데 인간법사. 네. 자, 양꾼이 영상 껐어요. 영상 껐나요? 일단 저희는 이렇게 울티마 온라인이라는 게임을 이거는 나중에 방송 때 언급해야 되는 위대한 게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우론 다음에 할 게임이 없어가지고 카운터 스트라이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게임들을 전전하다가 야 블리자드에서 MMORPG가 나온대. 네. 야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의심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했어요. 네. 그것도 재밌겠지. 네. 하고 해가지고 제가 4년에 시작했으니까 2004년부터 2011년까지 했으니까 거의 뭐 6년 이상을. 네. 채팅창에 만약에 오픈 베타, 와우의 오픈 베타로 돌아갔을 경우에 나는 다시는 와우를 그때는 그냥 아예 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달라요. 그때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저는 모든 스토리 라인을 다시 공부하면서 다시 할 거예요.
지금에 와서 사실 지금 이제 와우는 완전 하락세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에서 1레벨 친구들과 무슨 뭐 고통의 동굴이었나? 그 아니 처음에 있었던 성난 불길 협곡 오그리마. 오그리마 말고 저기 어디지? 제가 호드였거든요. 네. 얼라이언스면은 아니 어쨌든 뭐가 됐건 뭐 쪼랩들부터 시작이 된 어떤 그런 모르겠다. 인던들 네. 그런 통곡의 동굴 맞아요. 통곡의 동굴. 그 네. 저기 막 레터 나오고 불모의 땅 네, 있는데. 네. 그렇죠. 뭐 그런 것들조차도 같이 파티를 맺었을 때 파티가 맺어지는. 지금은 뭐 전 서버가 통합돼서 막 들어가야 되더만. 네. 그때처럼 같은 서버에 있는 사람들 모여가지고 모아서 지금 뭐 이렇게 소환의 돌인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소환해서 하는 거 말고 진짜 막 제대로 막 공대만 어디 가시고 통곡 가실 분 막 이렇게 구해가지고 했었던 그때의 그 감정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사실. 지금 너무 편해졌어. 와우가 조금 이제 인기가 이제 게임이 오래되다 보니까 네. 그런 조금 이제 좀 식은감이 있지만 그래도 유료로 한 달에 2만 원씩 계정 결제한 액티브 계정이 850만 개입니다. 맥스 때가 한 1,100만 개까지 1,000만 개, 1,200만 명 정도가 있는데 지금도 800만 명이 돈 내고 해요. 800명 안 될 것 같은데. 850만인가 맞아요. 최근에가? 예, 최근 데이터가 900만까지 이제 점점 내려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그게 어딥니까? 예. 와우라는 게임은 이 게임 때문에 만들어진 우리나라 국산 게임. 네. 뭐 아예 그냥 대놓고 베꼈다고 할 수 있는 이제 뭐 아이온. 네. 그건 좀 위험한 발언이고. 아니 그냥 솔직히 그냥 와우의 대항마를 저런 거 똑같이 만들어라 해가지고 진짜 나온 게 뭐야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정도 발언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에다가 네. 여러분들 이게 아실지 모르겠는데 숫자로 4 영어로 스토리라고 쳐봐. 폴스토리? 폴스토리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게임을 보면 네. 물론 나는 베꼈다라는 얘기는 안 해요. 네. 베꼈다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어떤 뭐 스킬 트리를 비롯한 것들이 와우가 정말 흡사해서 저는 솔직히 처음에 보고 이거는 베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언제 나온 건가요? 이게 언제 나온 건가요? 아이콘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와우의 플레이 영상을 한번 나중에 좀 이따가 볼 건데 안 볼 수도 있지만 와우는 레이드 같은 요소는 에버퀘스트에서 나왔다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어떤 좀 사람다운 제대로 된 레이드는 에버퀘스트를 플레이했던 레이드 플레이어 혹은 이제 개발자 그런 인력들이 투입돼 가지고 검은 바위 나락 검은 바위 나락이 아니라 검은 날개 둥지 BWL 레이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람다운 레이드가 나왔고요. 그 전에 나왔던 게 이제 화산 몰텐 코어 그다음에 오닉시아의 둥지 요런 것까지는 이제 자체적으로 만든 건데 조금 이제 레이드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약간 수준이 낮았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아무튼 뭐 텍스트 뭐 와우의 UI 구조 그다음에 게임 플레이 퀘스트를 하는 방식으로 레벨업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스킬 트리 이런 거는 근데 어떤 MMORPG 다 게임을 있었어요. 다 있던 거 조금씩 가져온 거야. 근데 이걸 한 냄비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복종할 수밖에 없던 스토리 거기에다가 이제 거대한 이 블리자드란 지금까지 우리한테 이제 배신을 안 때렸던 회사가 만든 게임인데 그 재밌어. 근데 여기서 근데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임들 요즘도 많아요. 뭐 와우의 장점 그리고 무슨 뭐 다른 여러 가지 게임 뭐 리니지의 장점, 아이온의 장점, 뭐 테라의 장점, 뭐 여러 가지 게임들의 장점만 모아놓은 게임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만들고도 있고 요즘도. 그러면 성형 괴물이 막 많이 되지. 성계가 돼요. 게임이 진짜 성계가 돼. 왜 이도저도 아니고 진짜 존나 병신 같은 게임이 되는 거야. 네, 성계가 되는 거지. 와우는 해보면 병신 게임이 아니라 시너지를 내게 만들어 놨어요. 네. 왜 시너지가 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물론 저는 아직까지도 게임에 대해서는 족밥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족밥이에요. 거의 우리는 병신 완전 같은 환자죠. 족밥인데 이제 이런 거는 이거 보여주면 안 되지. 그 와우는 그거를 내가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세상에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줬어요. 네. 하나의 사람을 만들어 줍니다. 자, 그러니까 성계가 되면은 이런 게 되는데, 네. 이게 아니라
진짜 막 김태희의 뭐 아니, 코는- 이현이 막 이런 느낌이 된 거지. 코도 잘 섰고 눈도 크고 그렇죠. 아, 톡도 갸름한데 아우 그냥 이상하잖아. 그렇죠. 예. 사귀기는 좋은데 결혼하고 싶지 않은 스타일. 아니 말고요. 뭐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 아무튼 와우는 너무 할 얘기가 많지만 우리가 블리자드의 역사라는 오늘 큰 틀이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가 봤을 땐 네. 만약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없었으면 자본력 자체가 너무나도 부족해지면서 다른 거에 신경을 쓰기가 좀 어려워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네. 예. 지금 보면은 와우를 그때 저도 이제 사회 나가면은 이제 아프리카 방송을 이제 보시다가 이제 시청 안 하시고 이제 자기 할 일 하시는 분들 사회 나가서 만나거나 어디 미팅 나가면은 그냥 이쪽 바닥은 한 2명 중에 1명은 와우가 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어느 정도 좀 느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이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발매가 되면서 실질적인 그 전에 이제 다른 회사였어요. 실질적인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코리아가 출범합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돼요. 비밴디라는 옛날에는 원래 연락소 수준의 그런 이제 네. 그런 거였는데 이제 불코가 진짜 생기게 되죠. 불코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퍼블리싱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관리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만들고 그 예전에 무슨 뭐 한빛 소프트가 됐던 손오공이 됐던 이런 것들에게 줬었던 어떤 그 라이센스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이제 본인들이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시스템을 이제 갖추는 시발점이 됩니다. 2004년도가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블리자드의 역할, 블리자드와 잘 일할 수 있게 된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2004년도죠. 작년에 제가 네. 이제 재작년에 이제 재밌게 즐겼던 게임 리프트라는 게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망했어요. 근데 네, 좀 망했죠. 리프트도 제가 분명히 이제 얘기했던 게 이것도 와우 라이크라는 이제 범주에 들어갑니다. 도타 카오스 얘기는 이따가 해드릴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와우 라이크란 게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신망한 게임도 진짜 많았고 그 중에서 리프트는 와우 라이크 중에서도 대성공을 북미에서 거둔 게임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이제 길드워 같은 경우에는 와우를 개발했던 많은 인원들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데 길드워는 조금 또 맛을 좀 다르게 냈어. 네임비가 아니라 얘네는 뭐 그냥 뭐 플라스틱 일회용 뭐 육개장 사발 이런 데다가 내 가지고 맛이 좀 틀려요. 그래서 되게 훌륭한 게임이기도 하고 그런 거는 나중에 길드워는 이제 저는 원 때부터 즐겼었었는데 네. 길드워 1은 정말 예전에 나왔어요. 2002년, 2004년, 3년, 4년 아마 그때쯤 나온 걸로 제가 지금 기억을 하는데 쫀득한 피자니 5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때 당시에 게임성으로 진짜 제가 인정을 했는데 한국에서는 그때 망했고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공전의 히트를 치죠. 700만 장 넘게 팔렸어요. NC 소프트가 그래서 저는 게임을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NC 소프트가 만든 건 아니에요. NC 소프트의 미국 자회사가 만들었죠. 회사 이름이 지금 정확하게 아레나넷. 아레나. 근데 이 회사가 지금 요즘에 이제 길드워 2를 만들었는데 이 회사는 게임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들이 말씀해 주셨던 네. 정말로 잘 아는 사람들이 만드는 회사는 게임 자체가 달라요. 근데 문제는 양키 마인드로 만들었었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마어마한 초대박을 치지만 한국에서는 역시나 길드워 2는 좀 망합니다. 길드워 2 같은 경우도 지금 제가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서 방송을 좀 거의 최초로 한 편인데 그거 하다가 한 6개월 동안 다른 거 이제 바빠가지고 했는데도 와 서버 인구수가 계속 풀이에요. 그만큼 잘하는데 NC가 좀 많이 좀 뭐 돈도 좀 줬고 내 자회사라고 봐야 되는데. 네. 네. 개발권의 자치적인 그런 권리를 보장하고서 그게 대단한 거예요. 그게 좋은 거지. 그게 지금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 세계적인 공전에 히트를 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 텐센트가 롤 중국 돈입니다. 중국 돈으로 중국 회사예요. 중국 회사. 사실상 텐센트가 네. 리그 오브 레전드 인수를 합니다. 다 샀어요 그냥. 인수한 거예요. 사실 라이엇 게임즈를 인수를 했어요. 중국 거예요. 네. 라이엇 게임즈와 리그 오브 레전드는 중국 건데 중국에서 인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절대 아무것도 건들지 않아. 우리는 그냥 너네들 인수하고 그냥 돈만 댔을 뿐이지 니네가 막 마음대로 만들어. 사실 중국 마인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마인드는 아니에요. 이게 제가 LOL 사장이면은 이 형이 텐센트 거기야. 야 너네 게임 괜찮은데 우리가 5천억에 살게. 형님 대신 네 마음대로 해도 돼. 우리는 너희한테 뭐 기대하는 거 없어. 그냥 우리가 그냥 너를 잘 만들어. 네. 이거예요. 근데 5천억. 이게 이게 진짜 사실상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텐센트는 어떤 회사냐면은 이거는 제가 얘기 안 할게. 불량사. 돈이 그냥 존나 많은 애들이야. 그냥 지갑에 한 150만 원 있는데 라이엇 그거 얼마인데? 뭐 15,000원? 사. 통째로 다 사. 이거요. 게임 투자 회사.
엄청난 걸 갖고 있어요. 예. 뭐 그냥 말이 그렇다는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LOL이 뭐 중국 거라고 하진 않잖아요. 네. 뭐 그냥 이제 그런 회사를 오케이 여기까지. 오케이. 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워크래프트가 한국에서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되는데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공전에 히트를 치게 되는데 이제 오리지널이 막 나오다가 네. 오리지널에서 조금씩 뭔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 둥 마는 둥 막 하고 있다가 드디어 불성이 나오죠. 네. 네, 첫 번째가 버닝 크루세이드. 이제 네. 예. 불타는 성전. 버닝 크루세이드 때 네. 불타는 성전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패밀리마트였었나 거기 편의점에서 클라이언트 CD를 팔았습니다. 2,500원이었었나? 네. 클라이언트 CD를 팔기 시작을 하면서 내가 저걸 컬렉을 해야 되겠다. 컬렉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버닝 크루세이드가 나오는데 저는 사실 오리지널도 정말 재밌었고 하지만은 저는 버닝 크루세이드 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에서 초대박을 쳤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맞아요. 네. 이게 솔직하게 와우를 처음부터 즐겼던 골수 유저로서 아지노스의 막 쌍수 막. 오리지널 때는 조금 지루하던 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다 보면 할 게 없는 게 있었는데 버닝 크루세이더에서 드디어 투기장, 그다음에 전장 뭐 이제 뭐 투기장이 되게 괜찮았고 그다음에 레이드가 불뱀 재단 그러니까 불뱀. 네. 티어로 치면은 T4부터 나오는데 오리지널의 레이드는 너무 하드했어. 네. 대중화를 시킨 거야. 너무 하드하니까. 그리고 오프닝 지금 뭐 영상을 봐야 된다고 하신 분 계신데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1, 2단이 쫙 아지노스 들고. 제가 이제 그 1, 2단 스톰레이지를 우리나라에서 7번째로 잡았는데요. 우리 팀이. 너 머리가 너무 커. 뒤로 와. 네, 이게 1, 2단 소리 내려고요. 마카마, 너흰 아직 너희 흉측한 족속들을 아주 오래전에 없애버렸어야 했는데 이런 대사를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오프닝 나오고 아카마가 드레노어죠. 드레노죠. 예. 네. 그래서 그 1, 2단이 죽고 나서 일정 확률로 아지노스의 그 반달칼을 주죠. 예. 하여튼 뭐 1, 2단이란 그 말피리온 스톰레이지의 동생 아닙니까? 1, 2단이요? 1, 2단 스톰레이지가 말퓨랑 형제 아닙니까? 그건 모르겠네요. 원래 키퍼 오브 그루브가 말퓨 아니에요. 네, 맞죠. 근데 이제 맞아요? 맞다고 하네요. 말피리온 동생인데 나이가 이게 워크래프트의 어떤 스토리 라인의 전문가는 좀 밖에 있어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도 사람들이 우리보다 많이 훨씬 잘하는 사람이 있어. 스토리 쪽으로는. 네. 스토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방대해서 제가 계속 집에도 책자가 있어요. 저는 집에 1, 2단 막 배신하고 하는 이 책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국에 뭐 정발도 되고 뭐 외국판 봐도 모르겠어. 너무 많아. 설정집이랑 이런 거 보면 네, 막 저는 막 이런 막 공부했거든요. 근데 아직도 다 못 외우고 있어요. 네. 너무 티란데를 좋아하는데 결국 뺏긴다는데 T5인가? T5 던전에 그 하이잘산이라는 워크래프트 3 마지막 미션이죠. 거기 하이잘산 네. 전투를 재현해놨잖아요. 네. 그거를 와우에 던전이 있는데 거기서 드랍되는 템 중에 하나가 티란데의 선물이라는 템이 나와요. 장신구인데 뭐 그런 게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와우 오리지널 때는 뭐 넬타리온, 데스윙의 아들이죠. 데스윙의 딸이 오닉시하고 아들이 넬타리온, 네파리우스인데 걔가 드랍하는 중에 하나가 이제 넬타리온의 눈물, 넬타리온의 데스윙인데 그런 장식으로 중운력 20이 올라가는 거 그거를 옛날에 현금으로 막 사람들이 골팟에서 50만 원씩 주고 샀어요. 3,000골 그때 1,000골에 막 15만 원 할 때. 뭐 이제 그다음에 네파리우스가 드랍하던 거 중에 암흑불길의 지팡인가? 암불 지팡이. 그다음에 로크 아미르 일로마시스 이게 오크어로 네파리우스의 손이 로크 아미르 일로마시스거든요. 그런 이제 둔기도 나오고 막 깨알 같은 그런 기억들이 남아 있는 걸 보면은 제가 와우를 참 이제 많이 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시칸디도 있었죠. 아시칸디. 그거 아세요? 아시칸디를 최초로 먹은 사냥꾼의 이름이 돌이킬 수 없는 입니다. 그분은 라면 양꾼의 전설을 찍으셨죠. 그분이 먹고 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시칸디는 양꾼의 최고의 템입니다. 랩터 크리와 살쾡이 이빨 크리가 잘 터지고요. 체력과 민첩이 가장 많이 붙어있고 맥댐이 커가지고 평타 크리가 많이 뜹니다. 라는 논리로 자신이 먹었던 아시칸디에 대한
그런 이제 합리화를 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와우 방송 때는 저를 변조로 많이 기억하시는데 그때는 이제 기가 막혔죠. 예. 제가 이제 제 자랑 아닌데 이거 사실을 말하는데요. 예. 여기까지 안 할게요. 예. 제가 그때 다 옛날 얘기인데 뭐 지금 뭐 소용 있겠습니까? 예. 와우 이야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오성균 씨가 말씀하셨죠 방금 전에 와우가 블리자드의 실탄을 아니 왜냐면 블리자드 돈을 벌어야 되니까. 실탄을 제거했어요. 왜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많이 하냐면 사실 이제는 좀 블리자드를 이제 까야 되는 타이밍이 와요. 블리자드가 까면 안 돼. 이거 좀 미안한 얘기예요. 이거 앞으로 이제 블리자드한테 요새 좀 많이 깠죠 저희가. 예, 돈이 좀 안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 오냐면 이거는 좀 이걸 보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블리자드랑 뭐 일해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블리자드가 있구나. 비밴디 그러니까 액티비전이 원래는 이제 비밴디가 블리자드 제가 갖고 있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원래 블리자드에서 마인드가 좀 많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비밴디에서 액티비전을 인수를 하면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라는 모기업이 바뀌었어요. 네, 회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바뀌면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돈을 잘 벌더니 뭐 굉장히 큰 회사에서 액티비전 블리자드로 만들어 버렸고 위에서의 어떤 푸시 때문에 블리자드의 마인드가 바뀌었다. 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기 시작합니다. 왜냐? 하는 모든 게임들마다 갑자기 유저 친화적인 마인드가 아니라 약간은 블리자드가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의 어떤 곤조가 강해졌다라는 느낌이 갑자기 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일단 네. 기업이란 거는 이윤을 추구하고 그런 것을 도모해가지고 네. 계속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건 맞는데 옛날에 뭐 소위 말하는 초심을 좀 잃은 게 아니냐, 좀 변질했다. 네, 좀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제가 뭐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좀 힘듭니다만 사실상 예전에 블리자드라고 한다면 지금의 라이엇 게임즈보다 훨씬 더 어떤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포함을 한 어떤 운영과 이런 것들이 친게이머적이었어요. 굉장히 친게이머적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샌가부터 이게 액티비전, 그러니까 비밴디가 블리자드를 잡고 액티비전과 합병을 하고 나서부터 블리자드는 왠지 블리자드가 하고 싶은 대로만 그냥 하게 되는, 위의 눈치를 보게 되는 어떤 돈벌이용 회사가 된 건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나만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나만. 그래서 내가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갑자기 말하려는 걸 까먹었는데 네. 블리자드를 야구에 비유해 볼게요. 지금이 9회라고 치면은 끝은 아니지만 우리가 블리자드를 처음 알아가지고 저는 워크래프트 1 때문에 처음 알았는데 1회 말, 그러니까 1회 첫 타석 홈런, 3회 두 번째 타석 말로 홈런, 5회 또 막 3런 홈런 이랬는데 지금 마지막 한 4번째 5번째 타석에서는 땅볼, 플라이 아웃. 물론 뭐 그냥 느낌만 얘기하자면 그렇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와 지금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분명히 뭐가 있냐면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게임 제작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졌고 할 게임이 많아요. 퍼블리싱 되는 게임들, 그냥 발매가 되는 게임들, 콘솔도 어마어마하게 발전이 많이 됐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즐길 게임들이 많아서 사실상 제2의 와우가 나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리그 오브 레전드가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물론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은 게임을 5개를 꼽아봐라라고 한다면 리그 오브 레전드가 꼽히긴 꼽혀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 와우가 펌핑되는 그런 느낌이 다시 들만한 게임 시장이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MMORPG도 와우를 뛰어넘을 만한 게 과연 블리자드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가 다시 있을까? 누가 어떤 분이 뭐 타이탄 얘기하셨는데 타이탄은 좀 얼추 조금 만들었다고, 생각보다 더 많이 만들었다는 정보를 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 물론 전문가들은 생각은 좀 다르겠지만 저는 뭐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정말 공전의 히트를 쳤었던 모든 게임들은 알파 버전, 베타 버전 이런 것들을 많이 공개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면 지금 제가 좀만 더 얘기해 볼게요. 지금은 게임을 만들면 리차드 게리엇도 지금 본인이 만들고 있는 게임을 공개를 합니다. 좆도 안 만들었는데. 왜?
왜? 투자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돈이죠. 투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조금 만들고 살짝 보여줘. 우리 이렇게 만들 거고 내가 리차드 게리엇인데 내가 리차드 게리엇이고 이게 내가 만들 게임인데 돈 좀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떡밥 뿌리고 나중에 돈 받아서 게임을 만들다 보니 게임이 이상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투자자들이 원하는 대로 게임을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게 물론 저는 이제 그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진짜 게임을 만드시는 제작자들 입장에서는 생각이 많이 다를 수는 있지만 저는 그냥 비전문가고 플레이어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봤을 땐 이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그랬었고요. 그 다음에 뭐 블리자드가 만들었었던 그 전의 게임들은 그런 식으로 초반에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거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하지 않았어요. 요란하게 안 해요. 네. 나중에 빠그러지는 것만 우리 접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그러니까 게임을 개발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인건비로 다 나가거든요. 네. 뭐 연봉을 3천만 원짜리 줘요. 이렇게 평균 내보면 임원부터 저기 제일 말단까지 뭐 평균 3천이라고 예를 들어보면은 야, 3년 만들었다. 300명짜리 회사면은 뭐 3 해가지고 그러면 1년에 인건비 90억 드네. 그럼 100억이라 쳐. 3년 만들면은 300억 드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동안 만들면은. 네. 네. 3년 동안 300명짜리 회사에서 인건비만 무슨 뭐 예를 운영비 다 빼고 뭐 다 빼고 마케팅비 다 빼고 컴퓨터비 뭐 관리비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인건비만 순수 인건비만. 사람이 있어야 네. 뭐 그래픽이든 사운드든 프로그램이든 결국에는 사람이 그 짜바리 해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거만 500억 들었는데 게임 이따구밖에 안 돼 이렇게 500억 중에 뭐 400억은 회식비 썼냐 뭐 이런 얘기가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네. 뭐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게임 쪽이. 그 사람이 결국 머리에서 만들어낸 작품들인데. 네. 그러니까 뭐 어찌 됐건. 예. 뭐 테라 얘기하신 테라 저는 재밌게 했어요. 네. 3달 동안. 네. 근데 우리 무슨 얘기다 맞아. 그래서 액티비전하고 이제 합병이 되면서부터 좀 느낌이 많이 좀 변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저도 그런 느낌이. 이제 뭐 블리자드에서 저 앞으로 일을 안 줄 수도 있지만 뭐 이 방송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사실. 저는 이게 블리자드의 어떤 곳에서 나왔던지 블리자드가 저한테 준 돈보다 제가 블리자드에 쓴 돈이 10배가 많습니다. 네. 10배 이상일 겁니다. 예. 딱 와우 때문에 제가 현질 골드 산 돈. 그리고 그것도 와우 블리자드 때문에 쓴 거예요. 네, 이따가 까먹을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라이엇 게임즈 그러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를 만들었었던 그 사람들이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무슨 뭐 마이크 모하이엠에게 뭐 메일을 보내서 나 이런 게임을 만들 건데 나를 뭐 같이 게임을 내가 취직해서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고 얘기했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난 잘릴 거예요 막 이랬었던 짤방 있잖아요. 이게 씨발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냐? 그건 일반인 웃자고 보는 이제 게시물인데.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일반인이야.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던 유저인데 나 존나 게임 진짜 이거 씨발 존나 멋있게 만들 수 있어. 마이크 모하임에게 무슨 수로 메일을 보냅니까? 그런 애들이 만약 있다 쳐도 한두 명이 얘기했어요. 그냥 뭐 자그만 회사들이 뭐 제안서 쓰고 그냥 님들 저희 이런 거 제안서를 마이크 모하임에게 누가 보내냐고 미친놈이지. 그러니까 제가 블리자드 오너였어도 그런 거 제가 제 생각에서 이랬을 거야. 만약 진짜 괜찮아. 형이 뭐 괜찮아 갖고 와. 제가 양아치 마인드인지 모르겠는데 야 이거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잖아. 지네 사람이 물론 그 사람을 영입을 할 수는 있어. 이게 존나 좋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막 게임을 존나 하면 질게임 유저야. 나 리니지 존나 잘해. 막 리니지 막 하다가 이런 컨텐츠 있었으면 좋겠어. 이걸로 내가 새로운 게임을 만들고 싶어. 김택진한테 메일을 써. 무슨 수로 써? 메일 주소도 모르는데. 그 전에 무조건 당해요. 왜? 그 앞에는 비서도 있지. 그 사람이 아래에 보면 부사장도 있지. 뭣도 있지 안에 다 있는데 어떻게 무슨 수로 김택진한테 다이렉트로 메일을 보내서 김택진이 그걸 어떻게 봐. 김택진도 못 보는데 마이크 모하임이 무슨 수로 메일을 보냐고.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물론 마이크 모하임은 다를 수도 있어요. 게이머들의 뭐 메일도 하나하나 다 볼 수 있는데 뭐 실질적으로 버디버디 같은 걸로 되지. 뭐 메신저로 채팅했나 보네요. 그렇죠. 네, 버디버디로 따단 네. 네. 버디버디 친등한 다음에 형 더블M이 들어왔어요. 마이크 모하임 더블M 안녕 하이 뭐 이러면서 나는 존나 뉴 게임 존나 굿 베리 굿 채용미 뭐 엠플로이 그래서 말도 안 되지. 이제 블리자드의 와우란 게임이 큰 게 있었고 나중에 MMORPG에 대해 다룰 때 와우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아주 수준 높은 그런 해설과 정보와 역사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좀 미안한데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뭐 비벤디 간의 어떤 그런 그
얘기들이 계속 있으면서 결국에는 뭐가 발생이 되냐면 비밴디는 결국엔 주식회사예요. 그렇죠. 액티비전 블리자드 전부 다 이제 주식으로 돌아가는 굉장히 큰 회사가 되어버렸는데 이 회사들은 결국에는 회계 보고를 해야 됩니다. 내가 돈을 얼마를 벌었고 이득이 얼마가 나는지를 계속해서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사실 발표가 많이 없었어요. 블리자드가 그걸 발표할 이유가 거의 없었었지. 물론 그 전에 투자를 받았을 실적 수도 보고를 해야 돼. 있겠지만 실적 보고를 이제. 진짜 내가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1조를 벌었네 몇 천억을 벌었네 계속 얘기를 해버리게 되니까 아 블리자드는 이제부터 돈을 밝히는 회사구나 돈이구나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몸집이 커지면 근데 그런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네. 네. 뭐 그렇다는 기업의 얘기죠. 뭐 재무 상태나 네. 어떤 뭐 단기 순이익이나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뭐 지금 방송되고 있는 아프리카 TV도 네. 보면 밑에 쪽에 회사 속에 들어가가지고 저기 재무 정보 보면은 뭐 다 나오거든요. 표로 뭐 거의 찾아보진 않으시겠지만 그런 게 기업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피할 수 없죠. 그러니까 와우 동접자 수를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발표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뭐 불타는 성전이 나오면서 얘기했었던 굉장히 네임드들이 거기서부터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인벤에서 네임드 토너먼트 하고 지금 아프리카 방송에서 그게 공전에 히트를 쳤어요. 그것 때문에 곰TV에서 지금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야 이거 아프리카에서 하는 거 난리가 나가지고 곰TV에서 그 대회 와우 대회를 만듭니다. 저기 경남 사시는 분 아닙니까? 그 저 대머리 형 있어요 옛날에 네. 그 국장님 옛날에 그 형이 또 이제 그 지금 온게임에 계시는 온게임 부장으로 어쨌든 그 형님이 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만들어서 한 시대를 또 풍미하고 많은 이제 네임드들이 있었다가 리치왕의 분노 때 이제 또 이제 불타는 성전만큼의 히트를 치고 이제 다 이제 완만한 내림세를 걷다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그렇습니다. 지금 인벤의 방송팀 팀장으로 계신 분이 2007년에 저랑 똑같은 날에 베스트 비지가 되셨던 가로나 서버의 리터란 분이 인벤 방송국의 팀장으로. 국장님이신 홍준기 아츠님이죠. 그렇습니다. 아치 네. 얼굴 시커매가지고 말이야. 네. 그 인벤 방송 보시면 얼굴 시커먼 그 캐스터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네. 국장인데 베트남 사람 아닙니다. 베트남 사람 아니고요. 그냥 일 많이 해서 얼굴이 시커매진 건데요. 그분도 예전에 리터로 거의 네임드로 또 삼드루란 방송 했었죠. 욕 졸라 잘했어요. 그냥 옛날에 흑역사 때 욕쟁이. 그때는 와우 아치는 욕쟁이야. 예. 다 있어요 그 자료. 흑역사라서 제가 공개 안 하거든요. 이제 그분의 위치가 있으니까. 뭐 지금 국장이 되셨으니까 저희 집에서 막 자고 그랬어요. 그냥 많이 착해지셨습니다. 그렇죠. 국장이니까. 네, 뚱빼미 기억하신 분. 자, 일단은 그래서 이제 불타는 성전 때 완전 어마어마한 히트를 쳤는데 사람이 조금씩 빠지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다음해인가요? 그 다음해에 리치킹의 분노가 리치왕의 분노. 발매를 합니다. 사실상 워크래프트 3부터 와우까지의 통틀은 가장 처음부터 있었던 오리지널 스토리라고 볼 수 있는 스토리의 완결편이죠. 끝났죠 이제. 이제 새로 창작을 해야 되는 시점까지 온 거야. 그렇습니다. 네. 떡밥을 다 사용했어. 리치킹의 분노가 사실상 저는 와우의 스토리의 끝이라고 봐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저의 의견일 뿐입니다. 이때부터는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판다리아 갑자기 왜 판다가 튀어나오나. 다른 거 건들지 고대신이나 이런 거 건들지. 다음에 건들 수도 있고. 뭐 아무튼 저는 대격번도 봤는데 갑자기 데스윙이 갑자기 살아난 거잖아요. 데스윙은 살아 있는 걸로 아마. 설정으로는 그렇게 돼 있었는데 장갑 막 드워프였었나요? 막 장갑 다 구석구라고 봐야 되겠지? 이런 것들 다 띄어내면서 갑자기 막 세 개를 막. 데스윙 레이드를 보면은 1등이 질공이었고 2등 질공이 세계 최초로 잡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올해 몸담고 있었던 그라운드 제로 공대가 GG.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데스윙의 전투를 보면은 데스윙의 등껍질을 깨는 것이 데스윙 잡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보통 와우에 그런 몬스터가 많았어요. 끝판대장은 되게 허당이고 그 전에 뭔가 수호장이 있어. 수문장. 그런 게 많아. 1, 2단 잡을 때도 그러지 않았었나? 1, 2단도 마지막 3차 페이지 때는 이제 메타몰포시스 탈퇴 상태가 되는데 그때까지 페이지를 사람 안 죽고 진입하면은 잡아요. 네. 근데 그 전 단계가 3단계가 있는데 어렵죠. 무르는 이제 태양샘권 불타는 성전 마지막인데 스토리상으로 좀 억지로 이제 짜맞춘 감이 없지 않은데
뭐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리치킹의 분노, 리치왕의 분노까지 해서 2008년도까지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데 어우, 지금 1000명 가까이 보는데.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그 전에 이제 우리나라 그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 잠실에서 했었던 월드와이드 인비테이셔널에서 스타크래프트 2 제작 발표를 합니다. 오, 만들고 있었어? 나 이런 생각 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긴 했었는데 음. 딱 시작됐을 때 그 갑옷을 이렇게 딱 입잖아요. 윙축 막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마린. 자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유노님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대사를 딱 듣는 순간 그것도 한국어 발음에 맞춘 입모양을 한 모션을 한 그 영상이 딱 나오는 순간 팬티를 3장을 따라락 연속적으로 갈아입고 막 사각 팬티, 삼각 팬티, 그다음에 노 팬티까지 다 갈아입으면서 와 블리자드 했었는데 그 영상이 뭐지? 마린 이건가? 이거 같은. 대사가 드디어 올 것이고. 드디어 올 것이 왔고. Hell, it's about 이거만 time. 보죠. 네. 이거는 저작권 이런 거 없어. 말도 안 돼. 이거 저작권으로 걸면 안 돼. 네. 이거는 소리 좀 켜줘. 왜냐면 지금 블리자드랑 아프리카는 손 잡았거든. 네. 풀어도 됩니다. 한번 보죠. 이거 화질을 좀 높일게요. 이거 최고네요. 직캠. 직캠. 이거 직캠이잖아 이거. 이게 그냥 봐도 돼요. 이게구나. 이게 현장 그 들어가니까 사람들 우아한 거. 근데 딱 요거 나왔을 때 눈치들은 챘어. 요거 나왔을 때. 이때 이미 알지. 일단 미래구나 일단. 워크 폰은 아니구나. 이때 그랬고 디아블로는. 나 그래서 조금 실망했다. 그렇죠. 아닌 것 같아. 영문판? Hell It's About Time. 흔히들 저 한국판으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영문판으로 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왜냐면 현역 딱 그자 나오잖아. 현역. 나 진짜 현역 보고 지렸지. 현지화를 내. 족발을 찾아. 사실 이거 보면 다 눈치챘지. 한글판인가 본데? 한글이. 데이터 막 나오지. 현역. 일금 새끼야, 너 일금 새끼. 공익도 아니야. 저기서 공익 일금 현역이야. 제2 국민력 이거 나오면 면제. 재검. 귀가 좋지 막 이러면 이제 마린이 이제 얘네가 범죄자잖아. 이게 범죄자들이잖아 원래. 저걸 써먹어가지고 총알 이렇게 거창한 갑옷을 이런 절차를 입고서 만드는데 울트라한테 2방에 잘려. 인내라고 치고.
삼각 팬티, 사각 팬티, 노 팬티 다 갈아입고. 훈도시까지. 진짜 지렸지. 지금까지 여러분 미네랄 50원짜리 마린이 배럭에서 생산되는 모습 보셨습니다. 네. 저게 몇 년도였었지? 2000 2008년이었나? 2007년이었나? 2007년. 2007년 5월 18일. 네. 5.18. 예, 5.18. 때. 그러면은 저 바로 한 6년 전이네요. 야, 아무튼 절에서 많이 궁금했죠. 어떻게 나올까 스타2가. 네. 네. 그리고 이때 영상이 이게 끝이 아니야, 내가 알기론. 이게 끝이 아니라 그 뭐지? 맹독충으로 하트 만들고 막 글씨 쓰고 마지막에 그 맹독충 막 GG 글자 쓰고 막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어쨌든 막 그래서 스타크래프트 2가 이제 발매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스타2 얘기해보죠. 저는 스타2 진짜 군단의 심장을 되게 높이 평가합니다. 분심을. 개인적으로. 이제 자유의 날개 때는 싱글만 하고 솔직히 하면 멀티 조금만 하다가 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네. 스타크래프트 2가 되면서 저는 스타크래프트 2가 한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이 없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거는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사실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스타크래프트 1 자체가 너무나도 기형적이었어요. 왜? 뭐가? 립 버전이 있었기 때문에 기형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PC방과 립 버전이 같이 공존을 했기 때문에 PC의 보급과 PC방의 보급이 그리고 온게임넷과 MBC 게임에서 서포팅 해주면서 이게 이렇게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 스타크래프트